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 3학년 과정에서 우리 7단원 원과 직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원과 직선하고 그 다음 단원, 8단원이죠. 원주각하고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7, 8단원은 원에서 나오는 성질들을 좀 정리한 것인데 원의 성질에서도 역시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과 직선 단원에서 나오는 것부터 보시면 여러분 교재 같이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잘 안 보이실 때에는요. 자, 현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 현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 위에 아무 두 점을 찍죠. 원 위에 두 점을 A, B 이렇게 찍었을 때 그 두 개를 선분으로 연결한 것, 이게 바로 현입니다. 자, 그 밖에 여기도 현이 될 수 있겠죠. 자, 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두 점을 연결한 이 곡선, 원을 따라 곡선으로 연결한 것은 바로 호였죠. 그래서 우리가 호하고 중심각의 비례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번엔 현의 길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원에서 이 현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두 번째, 2번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원의 중심에서 어떠한 현에 딱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걔가 바로 그 현을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앞뒤만 바꾼 내용이라서 뭐 1번 따로 2번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1, 2번이 묶어서 결국에 무슨 내용이냐면 현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립니다. 그랬을 때 이 현의 길이가 바로 2등분, 절반으로 잘린다라는 얘기죠. 전체 현의 길이가 8cm였다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각각 4 이런 식으로 등분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왜 그런지는 이유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원에서는요, 원위의 점까지 항상 길이가 같죠. 반지름이잖아요.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나오는 성질입니다.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밑변이 이등분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이 있다면 그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이 길이랑 똑같이 떨어져 있는 두 현이 있을 때 그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AB와 CD가 서로 같습니다. 반대로 현의 길이가 같은 두 현이 존재한다면 그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을 거예요. 앞뒤를 그냥 순서만 바꿔서 설명한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이 있고, 자, 현의 길이가 여기 10이고 현의 길이가 10이다 라고 했을 때 원에서 이 현까지의 거리가 3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도 역시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반대로 각각 현까지의 거리가 5 같다라고 했을 때 이 현의 길이가 8이면 그럼 이 현의 길이도 8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거리는 항상 수선의 발 내렸을 때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우리 앞에서 한 내용, 2등분 된다라는 그 내용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참고는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또 보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이 있는데 그 현, 이 A하고 C점이 만약에 만난다라면이에요. A와 C점이 이렇게 만난다고 한다면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을 건데 이 현과 이 현의 길이가 같을 건데 여기가 만나니까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의 접선에 해당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같이 좀 보시면
자, 원의 접선은요, 항상 원에 접하는 선. 그 아이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직인 그 반지름과 수직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에 수직이 된다. 자, 원의 접선은 이 반지름과 항상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접선과 자, 여기가 항상 수직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똑같은 내용의 2번은 원 위에 한 점을 지나고 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에 수직이 되는 직선은 그 원의 접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원이 있고요. 접선, 또 접하는 선 이렇게 긋게 되면 얘는 원에서 그대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렇게. 자, 여기 만나는 점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접점이라고 합니다. 접하는 점이라고 해서 접점. 접하는 선은 접선이라고 하고 원에서의 접선은 항상 저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수직으로 만난다. 자, 이때 접선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자, 원 밖의 어떤 점에서요. 원에다가 접하는 선을 긋게 되면 항상 두 개가 나와요. 원 밖의 점에서. 자, 원 밖의 P라고 하는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을 때에는 자, 이렇게 위에 하나, 그 다음 밑에 하나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여기 접하는 점, 접점이라고 그랬죠, 제가. 접점까지의 거리를 바로 이제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두 개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원에서 여기 접점까지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수선으로 만난다라고 했어요. 접선은 항상 90도로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통의 빗변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두 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같고 반지름은 두 변의 길이가 같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여기 90도, 90도 같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 변까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두 변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딱 하나로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는. 자,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응변에 해당하는 길이 PA와 PB가 같아지겠죠. 접선의 길이. 자, 다시 정리. 원 밖의 점에서는 접선을 항상 두 개, 세트로 두 개를 그을 수가 있게 되는데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항상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요. 이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읽으시는 것보다 그림에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의 내접원과 외접사각형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삼각형의 내접원, 안에서 접하는 원을 우리가 내접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원 밖에서요. 원 밖에 A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 B에서도 접선. 근데 걔가 이어지겠죠. B에서도 접선 두 개에 원 밖의 점에 C에서도 접선 두 개를 그었을 때 방금 한 내용을 보시면 A에서부터 접점 D까지 길이를 X라고 한다면 같아야죠. 여기도 X.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Y라고 한다면 접점까지 거리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도 Z라고 한다면 여기가 Z. 자, 이런 식으로 방금 한 것을 원 밖의 점을 그냥 3개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에 접선을 각각 2개씩 긋고 그 2개의 접선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내용을 보시고요. 각각의 점을 D, F라고 한다면 그래서 변의 길이 A, D, A, F 다 같은 거. 지금 파란색 부분 같고 노란색 같고 빨간색 같은 거 체크되시죠? 자, 이때 삼각형의 둘레는요. 이 밖에 있는 삼각형의 둘레는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걸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자,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2배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 얘는 접선과는 조금 상관없는 내용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각 변의 길이를 더하고 반지름 곱하고 내저번의 반지름이죠? 곱하기 2분의 1 해주는 것은 이거 여러분 내심 하실 때 했던 공식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 안 나시면 우리 삼각형의 외심 내심 부분에서 그 내심의 활용 부분을 한번 보시면 같은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제가 그 강에서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외접 사각형에서도 여기서는 삼각형 사각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접한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A에서도 접선 2개를 이렇게 원에 그을 수 있다면 그 접점까지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써먹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B에서도 원의 접선을 긋게 되면 접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도 여기까지 서로 같을 거고요. 한 변의 길이 따른 것을 W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같다라는 거 계속 활용하시게 되면 자, 외접 사각형에서의 성질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과 같대요. 즉 A, B하고 C, D의 합과 요거와 요거의 합이 같대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와 여기를 다 더하게 되면 X, Y, Z, W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또 어떻게 되죠? Y, Z, X, W 이렇게 더해도 X, W, Y, Z 더하더라도 X, Y, Z, W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합이 같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고 7이고 6이다 라고 했을 때 마주보는 변의 합이 10이니까 여기도 13이니까 여기도 13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항상 접선과 관련해서 원 밖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는데 이때 각 접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활용까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넘어가서 원주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원주각 단원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역시 원주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뭔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원주각은 자, 원 위에 또 임의 두 점을 잡습니다. A점과 B점을 잡았을 때요. 원의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각각 A, B와 중심까지 연결한 이 각을 일단 중심각이라고 하고요. 원주각은 이 호 A, B 위에 있는 말고 다른 한 점을 찍었을 때 생기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해요. 자, 중심각은 무조건 중심까지의 각이기 때문에 하나로만 표현이 될 텐데 원주각은요. 원 위의 점을 내가 여기에 찍어도 상관없겠죠. 그럼 얘 또한 원주각이 됩니다. 자, 여기다 찍죠? 그럼 얘가 바로 원주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생기는 원주각의 성질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원주각의 뜻을 먼저 확인하시고 원주각은 그래서 호 AB가 정해지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원주각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아요. 한 호에 대한 이 크기, 이 크기, 이 크기 모두 같아요. 자, 이렇게 위치는 다르더라도 이 크기 모두 다 같은 크기의 각을 갖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원주각의 크기는 그 호의 중심각 크기의 2분의 1이 된다라고 써있죠. 자, 아까 원주각과 중심각을 같이 세트로 봤는데요. 이 중심각 크기의 절반이 바로 원주각이에요. 예를 들어 중심각이 100도면 원주각이 50도 이렇게요. 중심각이 80도면 원주각이 40도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삼각형의 내각, 외각 할 때 세 각을 각각 A, B, C라고 한다면 A, B, C 다 더해서 180도 나오죠? 자, 근데 평각도 역시 180도라서
이만큼하고 C의 내각과 외곽을 더해도 180도가 나와요. 따라서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이 바로 다른 하나의 외곽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원주각 위에 한 요 점과 P점과 중심까지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삼각형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삼각형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원의 중심에서는 원 위의 점까지는 무조건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죠? 자, 그럼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길 A, 여길 A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각도에 대한 외곽, 이게 바로 A 플러스 A, 즉 2A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삼각형도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이만큼의 각도를 B라고 한다면 여기도 B가 되겠죠. 밑각이 같아야 돼요. 그럼 이 오른쪽 삼각형의 나머지 한 각도에 대한 외곽은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B 플러스 B, 따라서 2B가 되겠죠. 자, 그럼 호 AB에 대한 이만큼 원주각 뭐예요? A 플러스 B라고 하는 원주각, 그 다음에 중심각 뭐예요? 2A 플러스 2B 사이의 관계를 보면 딱 2배가 되죠.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 그럼 반대로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과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결론을 외우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자, 원주각과 중심각은 서로 2배, 2분의 1 절반 사이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 하나가 하필 그 호가 반원일 때, 즉 지름의 양 끝에 찍혀 있을 때요. 자, 원의 중심이 있고 A, B. 자, 이렇게 한다면 중심각이 여러분 180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원 위에 한 점을 찍어서 생기는 이 중심각이 아닌 이 원주각이 바로 이것의 절반이니까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주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이렇게. 즉,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중심각과 원주각은 서로 2배, 절반 사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심각이 180도가 되는 이러한 반원, 지름이죠. 이 지름의 상황에서는 원주각은 무조건 90도, 즉 여기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직각. 여기도 직각. 이런 식으로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질을 또 이어서 보시면 원주각 크기와 호의 길이는 서로 비례해요. 자,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호 이만큼 똑같은 길이라고 해볼게요.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같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원주각의 크기, 원주각 사실 무수히 많이 나오죠. 이것과 여기에서 생기는 이러한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크기가 같다면 그것에 대한 호의 길이가 같을 거고요. 원주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합니다. 즉, 여기가 2배의 길이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원주각은 여기에 2배가 되겠죠. 우리 중심각이 호에 비례한다라는 거 했었죠? 근데 중심각과 원주각도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2배 관계, 절반의 관계가 있어서 호의 길이가 중심각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결국 호의 길이가 원주각에 비례한다라는 내용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비례하는 내용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주어져 있고 4개의 꼭지점이 모두 원 위에 있을 때를 바로 내접 사각형이라고 해요. 자, 원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다른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는 내접한 사각형이 아니에요.
네 꼭지점이 모두 원 위에 걸쳐져 있을 때를 바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 대각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각이죠. 자, 이렇게 합해서 180도, 이렇게 합해서 180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요.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원의 중심에서 자, 두 개를 여기 연결해 보면 이게 하나의 원주각이라고 해볼게요. A. 자,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 호에 대한 이 중심각은 2배가 돼서 2A가 될 거란 말이죠. 그쵸? 자, 반대로. 자, 여기 원주각을 B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중심각 반대, 여기가 바로 2B가 되겠죠. 자, 그래서 2A 플러스 2B를 한 이만큼은 한 바퀴가 돼서 얘가 360도가 나옵니다. 한 바퀴. 360도. 따라서 A 플러스 B 절반으로 나누면 180도에 해당하는 각도가 나와요. 여기 A와 B. 서로 마주보는 각도가 180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중심각의 합이 360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원주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두 개 합해서 180도. 자, 어떻게 써먹겠어요? 여기가 100도일 때 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답은 여기는 80도가 될 거입니다. 자, 그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내대각과 외곽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데 내대각은 뭐냐면 하나의 각도에 대해서요. 이것의 외곽임은 알겠죠? 외곽의 용어는 아시겠는데 내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마주보는 각, 내각의 마주보는 각이라고 해서 내대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이 각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의 외곽과 이것의 내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해요. 왜 그렇겠어요? 자, 얘를 A라고 하면 이것을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가 지금 180도가 됨을 확인했잖아요. 자, 근데 A 플러스 B 이거 외곽 또한 180도, 평각이니까 180도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각도를 50도라고 한다면 평각 돼야 되니까 외곽이 130도가 될 거고요. 마주보는 각 역시 180도가 돼야 되니까 130도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도 조금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실제적으로 중3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검정고시 그 단어 기출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대신에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등장했던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비중이 많지는 않고 딱 그 원에서의 비례관계 부분 있죠?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여러분 이 결과를 그림으로 외우시면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 원 안에 한 점 P가 있을 때 P에서 두 이렇게 선을 긋게 됩니다. 두 현을 긋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각각 점을 A, B, C, D라고 한다면 P에서부터 PA까지의 길이 곱하기 B까지의 거리는 C까지의 길이 D까지의 길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5, 뭐 X,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뭐 4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5 곱하기 X가 5X가 6 곱하기 4와 같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X는 5분의 24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점이 원 밖에 있다고 한다면 원 밖에서 또 이런 식으로 원에 어떠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A, B, C, D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PA, PB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한번 딱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막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서 좀 기억을 오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원위에 이런 식으로 한 점에 대해서 두 현을 그으면 이 길이 곱한 것은 반대로 이 길이 곱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원 밖의 점에서 두 개의 선분을 그렸을 때 자, 이 길이 곱한 것은요. 이 길이 곱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 기출문제에 좀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좀 보시고 자,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또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 결과만 가지고서 여러분들 문제에 좀 적용을 해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그 뒤에 다른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랑 살짝 비슷하게 원 밖의 점에서 선을 하나 긋고 하나를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에는 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똑같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중복해서 세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길이의 결국 제곱이 되겠죠. 얘를 x, 얘를 5, 여기를 8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x 곱하기 x니까 x제곱은 5 곱하기 8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가는 거라서 13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도 우리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단원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8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합해서 우리 그 원주각 뒤에 문제 8단원에 실려있는 그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